이번에는 디시전 트리 기반의 XGBoost라는 모델을 이용하여 유튜브 연수입을 예측하는 모델을 한번 구현해 봤는데요. 일단 먼저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시각화, 그 다음에 모델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왔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바로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회귀 분석에서와 동일하게 데이터를 불러오고 데이터들을 살펴보는 코드입니다. 그중 이제 checkDF라는 함수를 구현하여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이나 데이터 타입, 결칙과 개수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구현해 보았습니다. 잠시 보여드리면 이러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모델에서 사용하지 않을 피처들을 삭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subscribe for last 30 days, 그러니까 30일 전의 구독자 수는 결측치 개수가 337개로 너무 많아서 삭제를 진행하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타겟, 즉 연수익과 상관관계가 낮거나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인구수, 위도, 경도, 나라의 순위, 30일 전 비디오 뷰스에 대해서는 피처를 삭제했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연수입인 타겟값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한 달에 최소 earnings와 그리고 한 달에 최대 earnings는 이제 연간 데이터와도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또한 컨트리 컬럼의 추격어인 어브리베이션도 삭제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유튜버와 타이틀이라는 데이터들의 열을 삭제했는데요. 이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유튜버라는 아이디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데이터 전처리가 끝나는 마지막 과정에서 삭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칼럼들을 삭제하는 드롭 함수를 이용해서 삭제하는 코드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결측치를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데이터 프레임에서 결측치의 개수와 각각의 결측수에 있는 칼럼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결측치가 있는 열마다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면서 결측치를 대체하거나 삭제할 행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 상위 1000명의 구독자 중에서 유튜브 무비스나 뮤직과 같이 채널이 아닌 데이터들 또한 존재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비디오 부스 랭크가 유일하게 아닌 데이터가 하나가 존재해서 이들을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해 줬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해당 유튜브 무비스, 뮤직, 게이밍, 스포츠, 뉴스 같은 유튜버들은 실제 유튜버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그런 카테고리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제거를 해줬고, 그리고 유일하게 비디오 부스 랭크가 난임 값인 라젠다 펑크 이 데이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결측지를 대체하는 칼럼으로는 그게 명목형 칼럼은 카테고리, 컨트리, 채널 타입의 결측치는 unknown 값으로 대체를 진행하였고, 그 다음에 2, 4년 칼럼인 이제 create year, create month, create date, 즉 데이트 타임과 관련된 결측치는 결측치 개수가 5개로 적었기 때문에 채빈 값으로 대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속형 칼럼에 대해서는 채널 타입 랭크, 채널별 랭크의 결측치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부스 랭크의 값으로 대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결측치를 처리하는 코드인데, 이제 결측치 처리를 다 끝내고 나서는 이제 각각의 결측치들이 모두 0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값 생성 이 부분은 앞서 했던 회귀 분석에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XGBoost를 이용해서 연수입을 예측하는 베이스라인을 모델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모델에서 훈련한 X와 Y, 즉 훈련할 데이터와 저희가 맞춰야 될 Y 데이터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형 변수의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모델이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인코딩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겟 인코딩 기법을 이용해서 인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타겟 인코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각 카테고리별로 이제 저희가 예측하는 값에 카테고리의 평균 값을 대입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원래 카테고리는 예를 들어 뮤직, 무비 이런 카테고리형 변수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수치의 값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평균값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주로 캐글이나 데이콘 같은 컴피티션 대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 셋을 분리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제 저희의 데이터 셋이 크게 데이터 셋의 개수가 986개라 데이터 셋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9대 1의 비율로 분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train test split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XGBooster의 XGB 레그레서, 즉 회귀 모델을 초기화를 하고, 이제 저희가 나눈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서 예측과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XGBooster에서는 따로 추가로 하이퍼 파라미터는 설정하지 않고 기본 하이퍼 파라미터 값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최종 검증 결과는 대략 670만 정도의 평가 RMSE 값이 나왔는데요. 이는 앞서 했던 회귀 분석 모델보다는 다소 높은 평가지표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훈련하면서 변하는 이제 평가지표 값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 파란색이 트레인 데이터셋에 대한 평가지표 값이고, 이제 주황색이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평가지표 값인데, 트레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지만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봐라, 이것은 과적합, 즉 오버피팅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과적합을 막고, 그리고 좀 더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와 K-폴드 교차 검증을 이용해서 위의 베이스 모델을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라이브러리는 옵튜나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옵튜나라는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저희가 최적화할 하이퍼 파라미터로는 XGBooster의 맥스딥, 이 트리의 깊이와 N 에스티미터, 횟수, 반복 횟수,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학습률을 최적화하고, 그 다음으로는 K-폴드 교차 검증의 하이퍼 파라미터인 폴딩 개수, N 스플릿을 이제 옵튜나로 최적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해당 모델에 조기 중단이라는 기법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옵튜나를 이용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코드인데,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 범위 설정, 이게 지금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모델에서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그리고 각각의 모델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이제 이 범위 안에서 옵튜나 라이브러리가 이 최적의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교차 검증을 진행하는 코드인데, 여기에서 교차 검증을 할 때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성냐 안 성냐를 셔플이라는 매개 변수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의 데이터셋이 랭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셔플을 true로 해서 좀 더 일반화된 모델을 얻기 위해서 셔플을 true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적화 과정을 진행하면은 최적화 과정을 100회 진행했는데 이게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찾아낸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과 그때 모델의 평가 지표 값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해당 저희 XGBoost 모델을 훈련시켰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각 폴드마다의 평가 지표 값을 한번 시각화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폴드, 두 번째 폴드, 세 번째 폴드, 네 번째 폴드 등 총 13개의 폴드에 대해서 각각의 평가 지표 RMSE 값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결국 저희가 최종적으로 얻는 RMSE 값은 이 각각의 폴드의 평균값, 다 합친 평균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디시전 트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을 훈련할 때 얼마만큼의 피처들이 중요하게 썼는지, 타겟 값을 예측하는 데 썼는지 시각화도 가능해서 이 부분을 한번 시각화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면은 이제 비디오 뷰스 랭크, 비디오 뷰스와 같이 영상 조회수의 피처가 연습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create year, 그러니까 유튜브가 개설한 지 된 시점도 영향을 그 다음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해당 채널의 유튜브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나라별 간 연간 수입 차이도 존재했는데, 이는 나라별에 따라 인구수도 다르고 그에 따른 유튜브 사용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그러니까 뭐 영화든 음악이든 게임이든 이런 카테고리에 따라서도 연수입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XGBoost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제 피처 중요도까지 한번 확인해보는 코드를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AIX 프로젝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